약속. 문태준.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금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넣는 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전동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우를 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곳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6번. 남한산성. 유병구. 섣달 한겨울이 소리내어 운다. 정적을 가르는 산울음 소리. 믿을 때라곤 오직 하늘뿐인 고독한 성에서 차가운 눈비에 어이를 적시며 치욕을 삼키고 피눈물 쏟아낸 왕의 통곡이었다. 내 한 몸이야 죽어도 애석지 않지만 만 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날이 개게 하여 우리 백성을 살려주소서. 이제는 아주 옛날이 되어버린 우익문의 처절한 기억. 1637년 1월 30일 그날 왕은 이 문을 통해 산성을 나가 송파 삼전도로 향했다. 신하들이 서문 안에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먹구름이 흘러간 380몇 대. 복받치는 비분으로 울컥일 때마다 찬바닥에 엎드렸던 역사가 불현듯이 불끈 일어서는 남한산성. 그 동한의 진문에는 울긋불긋 등산객들로 미어진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는 동안 아픈 유적 틈새로
봄이 가고 가을이 온다. 그리고 다시 석 달 한겨울이 온다. 네, 자.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행등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옹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말 꿈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8번 백상기님. 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리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속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랑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어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적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영웅도 한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지류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나니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팬이 많으시군요. 네, 진정하시고 낭송해 주세요. 노래하리라. 오세연.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빛나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러하여 한민족이 태어나고 그러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아,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벽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라.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목으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맹명할 것이다. 아, 한국은 이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네. 구름의 파수벽. 김수영.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하여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러진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철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네, 잘 들었습니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곽제구, 정주, 곽산, 영변 이런 지명들이 강진, 해남, 마산 이런 지명들과 맞부딪힐 때면 그 속에는 어린 시절 봄 들판에 어느 아지랭이보다 뜨거운 현기가 숨어 있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낯선 지명에도 눈빛이 빛나고 지금은 죽어 한중 진달래빛 흙가루나 되었을 한 병약한 북녘 시쟁의 고향과 추억에 그들의 어린 귀와 가슴의 문을 열어 젖힌다. 마른 북어처럼 어눌한 저들의 국어 선생이 맹렬히 침을 튀기며 눌변을 이을 때 아이들은 은빛의 몸을 퉁기며 압록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대가 된다. 쏟아지는 햇살의 추억을 뚫고 뗏목 위에 우뚝 선 조선 사내의 가슴팍을 스치기도 하다가 달구지에 어린 것 헌솥 이불짐 올려두고 눈발 속을 떠나가는 일가족을 만나기도 하다가 늪인 개마고원 참꽃 떼거리를 기웃거리기도 하다가 꽃잎 새로 배시시 웃는 저통 큰 상가시네의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추억과
따뜻한 비 속에는 따로 세워진 40개의 눈물 기둥은 없다. 만질 수 없는 시간의 벽과 증오와 절벽도 없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녘 사내의 낡은 사진과 오래된 식구 속에서 남녘 아이들의 눈빛은 빛나고 아이들의 피는 쿵쿵 튀어올라 약술에 취한 듯 저들의 어눌한 국어 선생은 오늘 기분이 좋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저가신 지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수음한 속눈썹에 항시 어려운 이 도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덮옷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 합니까?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량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3. 연륜 소양형에게 박두진. 소나무와 갈나무와 사시나무와 함께 나는 산다. 억새와 칡덩굴과 가시 사이에 서서 먼 떠나가는 구름을 손짓하며 뜻없는 회의로운 바람에 불리우며 우로와 상설에도 그대로 헐벗고 창공과 1월과 다만 먼 그 성신들을 우러르며 나는 자랐다. 봄 가고 가을 가는 동안 뻐국새며 꾀꼬리며 접동새도 와서 울고 다람쥐며 산토끼며 사슴도 와 놀고 하나 아침에 뛰놀던 어린 사슴이 저녁에 이리에게 무찔림도 보고 난다.
때로 초부의 날 성낮이 내 아끼는 가지를 찍어가고 푸른 도끼날이 내 옆에 나무에 와 번뜩이나 내가 이 땅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날까지는 내 스스로 더욱 빛내야 할 나의 세기. 푸른 가지는 위로 더욱 하늘을 받들어 올라가고 돌사닥 사이를 뿌리는 깊이 지심으로 뻗으며 언제나 튀어질 그 찬란한 크나큰 아침을 위하여 일어를 우러러 성신을 우러러 다만 여기 한 이름 없는 산기슭에 퍼지는 파문처럼 작고 내 고운 연륜은 늘어간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0. 김해 사충신 허영호 동계성을 함락하고 사흘 만에 김해성과 조만간 가락불에 왜구들이 진을 치니 승한 민심 흉흉하고 하늘조차 아대역하네. 외적은 1만이요 관군개우 1천이다. 이라서 저 외적들 바다 건너 쫓아내고 김해부사 국리 끝에 사충신을 찾았구나. 진영선비 숭빈군 지체 없이 달려와서 총대장 직책 맡아 관군을 지휘하니 성한 백성 합심하여 외적을 물리쳤다. 활치는 내로부터 삼등성이 난 곳이라. 힘센 장정 100명과 이대형이 나타나니 북문은 그의 목 장렬하게 전사했네. 외동은 지척이라 한 걸음에 달려왔네. 무가급제 김득기 일당백에 기계내어 백병전을 벌이다가 최후를 마쳤다네. 호계천 물이 끊겨 성안에 물이 말라. 대동유식 땅을 파니 샘물이 크게 솟아. 신장이 어디 있나 김해성에 나타났네. 나라님 외적들의 고함소리 성안까지 들었구나. 피비린내 신음소리 천지간에 가득한데 이 성에서 높은 인연 저 성에서 이어보세. 나라님 고종께서 그 충정을 기리고자 송공과 유공에게 유족 참판 내리시고 이공과 김공에게 호조 참판 내리셨네. 세상 사람 들어보소. 임난 7년 의병들이 곳곳에서 이뤘지만 최초 의병 들라 하면 김해 사충 제쳐두고 누굴 일러 말하리요. 분산성 바라보니 천문대가 제일 있구나.
민족의 별이 된 사충신을 찾아볼까? 산성은 외적을 막고 산사는 번뇌를 막고 김해 사충신 허영호 동래성을 함락하고 사흘 만에 김해성함 조만강 가락벌에 왜구들이 진을 치니 성한 민심 흉흉하고 하늘조차 아득하네. 왜적은 1만이요 관군 겨우 1천이라. 뉘라서 저 왜적들 바다 건너 쫓아낼고 김해 부사 국리 끝에 사충신을 찾았구나. 진영 선비 송빈공 지체 없이 달려와서 총대장 직책 맡아 관군을 지휘하니 성안 백성 합심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활천은 예로부터 삼정승이 난 곳이라. 힘센 장정 100명과 이대형이 나타나니 북무는 그의 목 장렬하게 전사했네. 외동은 지척이라 한 걸음에 달려왔네. 묵과 급제 김득기 일당 100의 기계 내어 백병전을 벌이다가 최후를 마쳤다네. 호계천 물이 끊겨 성안의 물이 말라 대동 유식 땅을 파니 샘물이 크게 솟아 신장이 어디 있나 김해 성에 나타났네. 왜적들의 고함 소리 성 안까지 들었구나. 비비린내 신음 소리 천지간에 가득한데 이 승에서 못 본 인연 저승에서 이어보세. 나라님 고종께서 그 충정을 기리고자 송공과 유공에게 2조 참판 내리시고 이공과 김공에게 호조 참판 내리셨네. 세상 사람 들어보소. 임난 7년 의병들이 곳곳에서 잃었지만 최초 의병 들라 하면 김해 사충 제쳐두고 누굴 일러 말하리요. 분산성 바라보니 전문대가 제 있구나. 민족의 별이 된 사충신을 찾아볼까? 산성은 왜적을 막고 산사는 번뇌를 막고.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낭송하신 분은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금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노을은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피라는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굴산, 폭내산, 풍악산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빌어봉이 거느린 12,000 맷뿌리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군. 깎아지는 파이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 폭포 천둥 소리 다친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요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군.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손에 삽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니 옷은 돛은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갔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해 사충신 허영호. 동래성을 함락하고 사흘 만에 김해성 앞 조만강 가락벌에 왜구들이 진을 치니 성안 민심 흉흉하고 하늘조차 아득하네. 왜적은 1만이요 관군 겨우 1천이라. 뉘라서 저 왜적들 바다 건너 쫓아냈고 김해부사 국리 끝에 사충신을 찾았구나. 진영선비 송빈공 지체 없이 달려와서 총대장 직책 맡아 관군을 지휘하니 성안 백성 합심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활천은 예로부터 삼정승이 난 곳이라 힘센 장정 100명과 이대형이 나타나니 북무는 그의 목 장렬하게 전사했네. 외동은 지척이라 한 걸음에 달려왔네. 묵과 급제 김득기 일당백에 기계 내어 백병전을 벌이다가 최후를 마쳤다네.
포개천 물이 끊겨 성 안에 물이 말라 대동류식 땅을 파니 샘물이 크게 솟아 신장이 어디 있나 김의 성에 나타났네. 외적들의 고함 소리 성 안까지 들었구나. 비비린내 신음소리 천지간에 가득한데 이 승에서 못 푼 인연 저승에서 이어보세. 나라님 고종께서 그 충정을 기리고자 송공과 류공에게 이조 참판 내리시고 이공과 김공에게 호조 참판 내려셨네. 세상 사람 들어보소. 임란 7년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었지만 최초 의병 들라 하면 김의 사충 제쳐두고 누굴 일러 말하리요. 분산성 바라보니 천문대가 제 있구나. 민족의 별이 된 사충신을 찾아볼까. 산성은 외적을 막고 산사는 번뇌를 막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된 연습을 했을까. 특히 6편은 오로지 이 대회만을 위해 준비한 이 긴 시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저 위에 김해방송 측에서 계속 MR을 여쭤보세요. 저희가 MR 없이 이 낭송을 한다는 거를 누구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배경음악 하나도 없이 이 자신의 미세한 호흡같이 전부 들켜야 되는 이 낭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MR 내놓으라고 각자 MR 준비하셨느냐고 이렇게